할아버지, 너무 느려요. 다른 분들 기다리고 있어요. 강사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고 교실 앞 모든 시선이 해수에게 쏠렸습니다. 옆자리 젊은 여학생이 킥킥거리며 웃었고 에이, 이 나이에 뭘 배워요? 그냥 집에 가서 쉬세요라는 뒷자리 남학생의 비웃음이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수의 손은 떨렸고 화면에는 이응이 니은 기역 오이응지 이니 은의 이응 시오 사진이 이상한 글자들만 나타났습니다. 저 할아버지 왜 안 가지? 민폐잖아. 맞아. 진도도 늦어지고 귓가에 들리는 수군거림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해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고개를 숙였고 75년 인생에서 이렇게 초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정혜수는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75평생 사진관을 운영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죠. 무릎이 뻣뻣해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이제는 한참 걸립니다. 아이고, 이 늙은 몸뚱이가. 해수는 중얼거리며 허리를 곧게 펴고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동네가 조용했어요. 예전에는 이 시간에도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늦게 일어나나 봅니다. 해수는 낡은 슬리퍼를 신고 세수를 하러 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사진관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좁고 가팔랐습니다. 아내 순자가 살아있을 때는 이 계단을 오르내리며 조심해 여보. 천천히 내려와라고 말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 목소리도 들을 수 없었죠. 해수는 벽에 손을 짚고 조심스럽게 한 계단씩 내려갔습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어요. 사진관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손님들로 북적였던 이곳이 이제는 너무나 조용했어요.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들이 해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40년 전부터 이 자리를 지켜온 증거들이었죠. 해수는 카운터 뒤에 앉아 먼지를 털어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올까 싶어 문을 열어두었지만 발걸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요즘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니까 말이죠. 증명사진조차 집에서 찍어서 출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점심때쯤 되어서야 반가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손자 준영이 사진관 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해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준영이가 왔구나. 밥은 먹었니? 해수는 손자를 보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준영은 고등학교 3학년이라 요즘 공부가 바쁜데도 가끔씩 할아버지를 찾아와 주었어요. 해수는 카운터 아래에서 오래된 필름 카메라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봐라, 준영아.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쓰던 카메라야. 이걸로 얼마나 많은 사진을 찍었는지 몰라. 해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준영의 반응은 생각과 달랐어요. 할아버지, 요즘은 인공지능이 더 잘 찍어요. 사진관 같은 거 이제 필요 없대요. 스마트폰으로도 전문가급 사진이 나오거든요. 순간 해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영의 말이 가슴에 칼처럼 꽂혔어요. 평생을 바쳐온 일이 이제는 쓸모없다는 말로 들렸거든요. 그런가. 해수는 겨우 말을 흘렸습니다. 준영은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말했어요. 맞아요.
요즘 인공지능 기술이 정말 대단해요. 사진 보정도 알아서 해주고 심지어 없던 사람도 사진에 넣어줄 수 있대요. 해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손자가 1시간쯤 있다가 공부하러 가야 해요라며 떠나간 후 해수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해수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공지능이 뭐길래 내가 평생 해온 게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인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수는 결심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가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뭔지 알아보기로 한 거예요. 사진관 문을 잠그고 도서관으로 향하는 해수의 걸음에는 묘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한 해수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키보드를 보니 막막했어요. 평생 사진기로만 일해온 해수에게 컴퓨터는 외계인의 도구 같았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지? 해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옆자리 젊은 사람이 하는 걸 흉내 내어 보았습니다. 검색창에 일을 치는 것부터 힘들었어요. 한글 자판을 하나씩 찾아가며 인공지능을 겨우 완성했습니다. 검색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수많은 글들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어려운 용어들이라 해수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해수는 한숨을 쉬며 화면을 내려다보았어요. 기계학습, 딥러닝, 알고리즘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외계어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 도서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뭘 찾고 계세요? 젊은 여직원이 친절하게 물어봤어요. 해수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걸 알고 싶은데 너무 어렵네요. 아, 그럼 이쪽 책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원은 해수를 초보자용 컴퓨터 서적 코너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책을 펼쳐보니 이것도 만만치 않았어요. 스마트폰 활용법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해수는 스마트폰 기초책을 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진관에 앉아 책을 펼쳐보니 첫 페이지부터 막혔어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스마트폰을 켜세요라고 적혀 있었는데 해수의 오래된 휴대폰은 전원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걸 준영이는 어떻게 다 아는 거지? 해수는 속상했어요. 손자와의 간격이 이렇게나 클 줄 몰랐거든요. 갑자기 서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해수는 동네 컴퓨터 학원에 등록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학원 건물 앞에 서자 다리가 떨렸어요. 주로 젊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75세 노인이 들어간다는 게 쑥스러웠거든요. 어떻게 오셨어요? 학원 직원이 해수를 보고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해수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컴퓨터 배우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알고 싶고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희는 주로 젊은 분들 위주로 수업을 하는데 기초반도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그 말에 해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나이가 많으면 배우면 안 됩니까? 돈은 제대로 낼 테니까 가르쳐 주세요. 해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직원은 어쩔 수 없이 기초반 수업에 혜수를 등록시켜 주었습니다. 첫 수업날 혜수는 이른 아침부터 준비했어요. 깔끔하게 면도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학원에 도착하니 수강생들은 모두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혜수를 보는 시선들이 신기하다는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수업받을 정혜수입니다. 혜수가 인사를 하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강사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첫 수업은 마우스 사용법부터였어요. 혜수는 마우스를 잡는 것부터 어색했습니다. 클릭하라고 하면 더블 클릭을 하고 더블 클릭하라고 하면 한 번만 누르고 다른 수강생들은 금세 따라하는데 혜수만 뒤처졌어요. 정할아버지, 이거 어려우시죠? 집에 가서 연습해 보세요. 강사가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다른 수강생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왜 여기 왔지? 컴퓨터도 모르시는데. 맞아, 좀 민망하다. 혜수는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손자에게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학원을 다닌 지 2주가 지났지만 혜수는 여전히 컴퓨터가 어려웠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은 벌써 워드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는데 혜수는 아직도 마우스 클릭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더블 클릭 속도를 맞추기가 힘들었거든요. 정할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해보세요. 강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마우스를 다시 잡았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원하는 곳을 클릭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젊은 여학생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할아버지, 진짜 처음 보시는 거예요? 그 말에 혜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에이, 이 나이에 뭘 배워요? 그냥 집에 가서 쉬세요. 뒷자리 남학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혜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손자에게 더 무시당할 것 같았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혜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었어요. 사진관에 도착해서 의자에 앉으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내가 정말 늙었구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그때 준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반가운 목소리였지만 혜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준영아, 할아버지가 요즘 컴퓨터 배우고 있어. 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영은 잠시 조용하더니 웃음소리를 냈어요. 할아버지가요? 정말이에요? 그래, 인공지능도 배우려고 해. 너한테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혜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준영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할아버지, 그런 거 배워서 뭐해요? 나이에 맞게 사시면 되잖아요. 괜히 힘들게 하지 마세요. 준영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손자마저 자신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혜수는 더욱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한 일인데 중도에 그만둘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학원에서는
인터넷 검색을 배웠어요. 해수는 검색창에 인공지능 사진이라고 치려고 했는데 한글 입력이 너무 느렸습니다. 한 글자 치는데 몇십 초씩 걸렸어요. 할아버지, 너무 느려요. 다른 분들 기다리고 있어요. 강사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다른 수강생들도 지루하다는 표정이었어요. 해수는 서둘러 타이핑을 하려다가 오타를 연발했습니다. 이응이니응 기역 오이응지이니 은의이응 시오사지니 이상한 글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수강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해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할아버지, 한글 자판 연습부터 하고 오세요. 이렇게 하면 수업이 안 돼요. 강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해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점심시간에 해수는 혼자 구내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은 모두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 웃고 떠들었어요. 해수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저 할아버지 왜 안 가지? 민폐잖아. 맞아. 진도도 늦어지고. 귓가에 들리는 말들이 가슴을 찔렀어요. 해수는 밥맛이 없어서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오후 수업에서는 이메일 만들기를 배웠어요. 해수는 아이디를 만들려고 했는데 정해수라고 치면 이미 사용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숫자를 붙여야 한다고 해서 정해수 75라고 했더니 비밀번호를 만들라고 나왔어요.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해서 만드세요. 강사가 설명했지만 해수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문자 자판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할아버지, 문자 자판은 오른쪽 아래 한어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옆자리 학생이 친절하게 알려줬지만 해수는 그 버튼을 찾는 것도 한참 걸렸어요. 결국 그날도 이메일 만들기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해수는 지쳤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 늙었나? 이걸 배우는 게 맞나?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손자가 무시했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해수는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못 배울 게 뭐 있어. 조금 더 해보자. 학원을 다닌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해수의 실력은 여전히 제자리였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은 벌써 고급 과정으로 넘어갔는데 해수만 기초반에 머물러 있었어요. 강사도 이제는 해수를 거의 포기한 듯 했습니다. 그날도 해수는 간단한 문서 작성에서 막혔어요. 글자 크기를 바꾸는 방법을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더라고요. 할아버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큰 버튼을. 옆자리 학생이 짜증스럽게 해수의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수는 미안해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자꾸 실수를 반복하니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업 진도가 늦어지는 것도 모두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괴로웠어요. 점심시간에 강사가 해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할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강사의 표정이 심각해서 해수는 불안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수업이 할아버지께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개인 지도를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다른 수강생들도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해수는 마음이 무너졌어요. 결국 자신을 포기하라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꼭 배우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해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다른 수강생들 진도에 맞춰야 해서요. 죄송합니다. 강사는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결국 혜수는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혜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사진관에 도착해서 의자에 앉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역시 나 같은 늙은이는 안 되는구나.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그래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혜수는 동네 전자상품 가게에 가서 중고 노트북 하나를 샀어요. 점원이 할아버지, 이거 쓸 줄 아세요? 라고 물었지만 혜수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배우면 되죠. 집에 와서 노트북을 켜는 데만 3시간이 걸렸어요. 전원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어서 고장인 줄 알았는데 충전을 안 했더라고요. 충전선을 어디에 꽂는지 찾는 것도 한참 걸렸습니다. 드디어 화면이 켜지자 혜수는 기뻤지만 바탕화면의 복잡한 아이콘들을 보고 다시 막막해졌어요. 인터넷이라는 걸 해보자. 혜수는 학원에서 배운 걸 기억해내며 파란색 이 모양 아이콘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검색창이 나타나자 말거는 로봇이라고 쳐봤어요. 학원에서 누군가 챗봇이라는 말을 했던 게 기억났거든요. 검색 결과에 인공지능 대화 로봇이라는 링크가 나왔어요. 혜수는 호기심에 클릭해봤습니다. 화면에 채팅창 같은 게 나타나고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이게 말을 꺼내? 혜수는 신기해서 안녕하세요라고 타이핑했습니다. 한 글자씩 찾아가며 치는데 5분이나 걸렸어요. 그러자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 라는 답이 왔습니다. 혜수는 흥미를 느꼈어요. 컴퓨터 배우고 싶어요라고 쳤더니 복잡한 설명이 주르륵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쉽게 설명해 주세요라고 다시 쳤지만 여전히 어려운 용어들 뿐이었습니다. 혜수는 다른 질문을 해봤어요. 사진관 운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랬더니 로봇은 온라인 마케팅을 활용하세요라고 답했습니다. 혜수가 온라인 마케팅이 뭐예요? 라고 물으니 또 복잡한 설명만 나왔어요. 30분 동안 이 말건은 로봇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혜수가 질문을 하면 로봇은 전혀 다른 답을 하거나 너무 복잡한 설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이것도 나하고는 안 맞나 봐.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빨갛게 변하더니 큰 경고창이 떴어요. 위험, 바이러스 감염, 지금 즉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깜빡거리는 글씨와 함께 요란한 경고음까지 울렸어요. 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컴퓨터가 망가지는 건가? 혜수는 당황해서 화면에 나온 전화번호로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고객님,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해커들이 고객님 컴퓨터를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 즉시 원격 수리를 해드려야 합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급박하게 들렸어요. 신용카드 번호와 주민번호를 알려주시면 즉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혜수는 당황해서 카드를 꺼내려다가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이게 맞나? 왜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하지? 혜수는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급하게 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동네 컴퓨터 수리점에 가서 물어보니 사기라는 걸 알았어요. 할아버지,
그거 가짜 경고창이에요. 요즘 어르신들 타깃으로 하는 사기 수법이거든요. 카드 번호 절대 알려주시면 안 돼요. 혜수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자신이 너무 무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런 것도 구분 못하다니. 말거는 로봇도 도움이 안 되고. 혜수는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자신만 뒤처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혜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포기하라고 하는데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수는 알람이 울려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어요. 평생 일찍 일어나던 습관이 있었는데도 이불에서 나오기가 싫었습니다. 오늘은 쉬어야겠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노트북은 사놨는데 제대로 쓸 줄 모르고 학원에서는 쫓겨나다시피 했고 사기까지 당할 뻔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혜수는 억지로 일어나서 사진관으로 내려갔지만 할 일이 없었어요. 손님도 없고 컴퓨터는 어렵고 그냥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점심때쯤 동네 친구 김철수가 사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혜수야, 요즘 뭐하고 지내? 며칠 보이지 않더라. 반가운 얼굴이었지만 혜수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아, 그냥 컴퓨터 좀 배우고 있어. 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크게 웃었어요. 야, 이 나이에 컴퓨터를 왜 배워? 정말 별일을 다 하네. 손자가 인공지능 얘기를 해서 혜수가 변명처럼 말했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혜수야. 우리 나이에 맞게 살자. 젊은 애들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철수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에 맞게 살아라. 혹시 정말로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도 혜수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철수는 손을 흔들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해, 혜수야. 괜히 몸만 상하고 스트레스만 받을 거야. 바둑이나 두자, 바둑. 철수가 돌아간 후 혜수는 혼자 남겨졌어요. 사진관 안은 적막했고 혜수의 마음도 공허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만하라고 하는데 내가 고집 부리는 건가? 그날 저녁 혜수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입맛이 없어서 라면 하나만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더욱 쓸쓸해 보였어요. 준영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도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컴퓨터 공부는 어떻게 돼가요? 준영이 물었지만 혜수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아, 그냥 좀 쉬고 있어. 혜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손자에게 포기했다는 말을 할 수 없었거든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밤이 되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힘든데도 계속해야 하나?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혜수는 같은 일상을 반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사진관에 앉아 있다가 저녁에 올라가서 자는 것. 노트북은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혜수는 더욱 무기력해졌어요. 씻는 것도 귀찮고 밥 먹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수염이 덥수룩하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지만 정리할 기력도 없었어요. 내가 왜 살고 있지?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었어요. 어떤 날은 사진관 문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2층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밥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2주째가 지나가면서 혜수는 더욱 절망적이 되었어요. 내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인가? 새로운 걸 배울 수도 없고 손자한테도 인정받을 수 없고 자괴감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혜수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혜수 씨 요즘 이상하지 않아? 맞아. 사진관도 문을 안 열고. 하지만 아무도 직접 찾아와서 안부를 묻지는 않았습니다. 혜수는 점점 자신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에 빠졌어요. 나 같은 늙은이는 이제 정말 필요 없구나. 절망감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3주째가 되어가던 어느 날 혜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혜수는 결국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냥 모든 걸 정리하자. 이런 건 나한테는 너무 어려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에도 준영이 사진관을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예고 없이 온 거였습니다. 혜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혜수는 힘없이 대답했지만 준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 컴퓨터 공부는 어떻게 돼가세요? 혜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준영아, 할아버지가 포기했어. 너 말이 맞더라. 나이에 맞게 살아야지. 준영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뭔가 자신이 너무 차갑게 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너무 차갑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맞는 말을 한 거야. 내가 무리했지. 혜수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준영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준영이 돌아간 후에도 혜수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하지만 준영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손자도 자신을 걱정해 주는구나 싶어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그래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혜수는 우연히 동네 슈퍼에서 박영숙 할머니를 만났어요. 영숙 할머니는 혜수와 같은 또래로 남편을 일찍 여인 홀몸이었습니다. 혜수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럭저럭요. 혜수가 대답하자 영숙 할머니가 말했어요. 저는 요즘 재미있는 걸 배우고 있어요. 손자가 태블릿이라는 걸 사줬는데 거기서 드라마도 보고 게임도 해요. 태블릿이요? 혜수는 관심이 생겼어요. 어렵지 않으세요? 처음엔 어려웠죠. 하지만 손자가 천천히 가르쳐 주니까 할만해요. 요즘엔 죽은 남편 사진도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영숙 할머니의 얼굴이 밝았어요. 혜수는 귀가 솔깃했어요. 사진을 예쁘게 만든다고요? 네, 색깔도 넣고 흐린 것도 선명하게 만들고 정말 신기해요. 혜수 씨도 해보세요. 사진관 하시니까 더 잘하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혜수는 생각에 잠겼어요. 나보다 나이도 많은 영숙이가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마음 한구석에서 희망이 꿈틀거렸어요. 그날 저녁 혜수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무심코 채널을 돌리던 중 한 뉴스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것조차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80세 할머니가 인공지능으로 남편의 오래된 사진을 되살렸다는 소식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혜수는 라면만 후루룩 먹고 있었어요. 박순례 할머니는 5년 전 돌아가신 남편의 흐릿한 사진들을 최신 인공지능 기술로 선명하게 되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제서야 혜수의 손이 멈췄어요. 화면에는 할머니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 조작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60년 전 결혼식 사진이 이렇게 선명해질 줄 몰랐어요. 남편 얼굴이 마치 어제 찍은 것 같아요. 혜수는 젓가락을 든 손을 멈췄어요. 할머니가 보여주는 사진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흐릿하고 바랜 옛날 사진이 마치 최신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선명해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컴퓨터도 모르고 인터넷 검색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남편 사진을 되살리고 싶어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혜수는 라면 그릇을 내려놓고 텔레비전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박 할머니는 75세에 컴퓨터를 처음 배우기 시작해서 5년 만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않았던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75세에 시작해서 아나운서 말이 끝나자 혜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나와 같은 나이인데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몇 주 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혜수는 벌떡 일어나서 2층으로 올라갔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오래된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색이 바래고 흐릿해진 것들이었어요. 특히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순자야, 이 사진들을 되살릴 수 있을까? 혜수는 뉴스에서 본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저분도 처음엔 컴퓨터를 몰랐다고 했는데 갑자기 희망이 생겼습니다. 포기했던 마음에 다시 불씨가 지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자신이 없었어요. 학원에서도 실패했고 말거는 로봇도 소용없었고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영숙 할머니 말이 떠올랐어요. 손자가 천천히 가르쳐 주니까 할만해요. 혜수도 준영이에게 도움을 요청해 볼까 생각했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포기한다고 말했는데 다음 날 아침 혜수는 오랜만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면도도 깔끔하게 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며칠 전과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혜수는 먼지가 쌓인 노트북을 다시 꺼냈어요. 다시 한번 해보자. 이번엔 다르게. 이번에는 학원이나 복잡한 프로그램 대신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몇 주 만에 나서는 길이었어요. 도서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사진을 예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아주 쉬운 걸로요. 아, 사진 편집 말씀이시죠?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요즘 어르신들이 많이 찾으시는 분야예요. 간단한 앱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원이 가져다 준 자료를 보니 사진 예쁘게 만들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전에 봤던 복잡한 컴퓨터 책과는 달리 그림도 많고 설명도 쉬워 보였습니다. 혜수는 책을 빌려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노트북을 켜고 책에 나온 대로 하나씩 따라해 봤습니다. 사진 예쁘게 하기 사이트라고 검색창에 쳤어요. 여러 사이트가 나왔는데 그 중에 사진 깨끗하게라는 간단한 이름의 사이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클릭해보니 복잡한 메뉴 없이 사진을 여기에 넣으세요라는 박스만 있었습니다. 혜수는 조심스럽게 순자의 흐릿한 사진 하나를 선택해서 넣어봤어요. 몇 분 기다리니 완료. 라는 메시지와 함께 새로운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혜수는 깜짝 놀랐어요. 흐릿했던 순자의 얼굴이 조금 더 선명해져 있었거든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달라져 있었어요. 순자야, 정말 되는구나. 혜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몇 주 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용기를 얻은 혜수는 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영아, 할아버지야. 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준영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할아버지가 사진을 예쁘게 만드는 걸 배우고 있어. 할머니 사진을 되살리고 싶어서. 혜수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희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영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많이 힘드시면 그만하셔도. 아니야,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아. 벌써 하나 성공했거든. 혜수가 말하자 준영이 놀란 것 같았어요. 정말요? 어떻게 하셨어요? 혜수는 자신이 한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준영이 듣더니 말했어요. 할아버지, 그거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더 좋은 방법도 알고 있는데 도와드릴까요? 정말이니? 혜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번에는 준영이 먼저 도와주겠다고 했거든요. 네, 할아버지. 이번 주말에 가서 같이 해봐요. 준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주말 준영이 사진관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걸로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준영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사진을 여기에 넣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깨끗해져요. 혜수는 준영과 함께 하나하나 배워나갔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준영이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혜수가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설명해 줬거든요. 할아버지, 이 버튼을 누르시면 색깔도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준영의 설명은 친절했고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혜수도 예전과는 달랐어요. 실수를 해도 포기하지 않았고 모르는 건 부끄러워하지 않고 물어봤습니다. 이건 뭐 하는 거야? 2주 후 드디어 첫 번째 사진 되살리기를 완성했습니다. 60년 전 결혼식 사진이 마치 어제 찍은 것처럼 선명해졌어요. 순자의 미소가 또렷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혜수는 감동으로 목이 메었어요. 순자야, 내가 이렇게 예뻤구나. 거의 잊고 있었네. 준영도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할머니가 아름다우세요. 한 달이 더 지나자 혜수의 실력이 놀랍도록 늘었습니다. 이제는 복잡한 사진 되살리기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족들의 오래된 사진들이 하나씩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준영이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영상으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려보면 어때요?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혜수는 망설였어요.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준영이 격려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배우셨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렇게 해서 혜수는 생애 첫 인터넷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75세 할아버지의 사진 되살리기라는 제목이었어요. 영상에서 혜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내의 추억을 되살리고 싶은 마음이 저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영상 말미에 되살린 순자의 사진들이 나왔어요. 흐릿했던 옛 사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난 모습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영상은 예상외로 큰 반응을 일으켰어요. 댓글에는 감동받았다는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런 걸 배우고 싶어 하세요. 할아버지 존경합니다. 가장 기뻤던 건 비슷한 상황의 어르신들이 연락을 해온 것이었어요.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혜수는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로 설명해 줬는데 말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준영과 상의해서 사진관에서 직접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수강생은 동네에 사는 박영숙 할머니였어요. 돌아가신 남편의 군복 사진을 되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6.25 때 찍은 사진인데 너무 흐려서 혜수는 자신이 배운 대로 차근차근 가르쳐 줬어요. 처음에는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혜수는 새로운 기술도 알게 되었어요. 목소리 만들기 기술이었습니다. 순자가 생전에 남긴 녹음을 이용해서 새로운 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준영아, 이거 봐. 할머니 목소리로 새로운 말을 할 수 있어. 혜수가 신기해하며 보여주자 준영도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몇 달 후 혜수의 사진관은 작은 컴퓨터 교실이 되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찾아와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혜수는 그들의 선생님이 되었어요. 수업료는 받지 않았어요. 돈을 받고 가르치는 게 아니야. 우리끼리 서로 도우면서 배우는 거지. 혜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간식비를 모아주셨어요. 준영은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처음에 제가 할아버지를 무시했던 게 부끄러워요. 아니야, 준영아. 내가 도와줘서 가능한 일이었어. 혜수는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해서 더 의미 있었던 것 같아. 인터넷 영상도 점점 구독자가 늘어났어요. 혜수 할아버지의 추억 되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운영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영상을 올렸어요. 어느 날 혜수는 특별한 영상을 만들었어요. 되살린 순자의 사진과 목소리 만들기로 만든 음성을 결합한 것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배우는 모습이 자랑스러워요. 순자야, 이제 우리 매일 이야기할 수 있겠네. 혜수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진짜 순자는 아니었지만 그리움을 달래주기에는 충분했어요. 사진관 한쪽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혜수 사진관 마이너스 추억 되살리기 앤드 컴퓨터 교실 75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혜수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석양이 따뜻했어요. 해수는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어르신의 가족 사진을 되살려드리는 일이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구나. 해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또 다른 추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해수는 순자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컴퓨터에서 순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당신이 멋져요. 순자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할 수 있었어. 해수는 되살린 순자의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75세의 새로운 시작, 그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켰지만 해수는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 새로운 어르신이 찾아올 예정이었거든요. 75세에 찾은 새로운 꿈, 그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재미있었다면 박수 짝짝, 눈치 보지 말고 좋아요, 꼭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